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그걸 뭐 말이라고 물어보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뻔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거 그거 맞습니다. 뭐죠? 볼 것도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놀랍게도 행복에 관한 가장 장기간의 연구가 있는데 하버드의 인생성장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식대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정성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임에 10명이 있죠. 10명하고 다 잘 지내죠? 그럴 리가 있나. 5명하고는 엄청 잘 지내. 3명하고는 보통이야. 에이, 2명하고는 별로야.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섬세하고 여리고 착한 친구들은 그 2명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언니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걔는 나를 싫어할까? 그러지 말고 5명하고 잘 지내요. 그게 정답이에요. 2명하고 싸우란 얘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어찌되었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관계라고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자녀들,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훈육을 위해서는 따끔한 사랑의 매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어이구, 큰일 났네. 상당히 난폭한 분들이 많네. 애들을 때려도 된단 말이에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큰일 날 분들이네. 때려도 돼요. 안 돼요. 이 무슨 말이냐.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다 걸렸어요. 학교에서 누구를 부를까요? 엄마를 부르죠.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 돌아와서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때려요? 못 때려요. 엄마의 컨트롤 한계를 벗어나는 게 중학교 2학년이에요. 엄마의 무기는 뭐예요? 아빠잖아. 힘들게 일 마치고 겁나 스트레스 받고 술 한잔 걸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막 마누라 총알같이 달려나와서 잘 아빠 뚜껑 완전 열려버렸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놈은 공부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막 들어가서 겁나게 쥐어팼대요. 말이 걸작이에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모처럼 공부 한번 해보려고 밤 10시에 책을 딱 펴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만 막 누가 들어와서 겁나게 패더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더래. 평소에는 얼굴도 안 보이다가 꼭 지가 잘못하면 나타나서 팬다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팬다 이딴 소리 하면서. 여러분, 이게 때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평소에 아들과 참 관계가 좋아, 애정이 있어, 관심이 있어. 근데 이 녀석이 큰 실수했어. 물론 그때 때리면 안 좋아요. 한 대 쥐어박아 또 알아들을 거예요. 평소에는 얼굴도 안 보이던 인간이 뭐 틀렸다고 불러서 개 패듯이 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관계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고등학생 아들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대화 잘 하시죠, 아들하고? 잘한다고요. 저런 망상이 있나? 고등학생 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아들 학교 잘 다니니? 예. 별일 없어? 예. 친구들하고 잘 지내? 예.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놀랍게도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의 90%는 인간에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일이 힘들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일은 원래 힘든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90%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간관계가 복잡한 나라가 없잖아요. 보십시오. 차를 세운 꼴을 보면 인간 성질이 다 나옵니다. 이야, 별별 인간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서에 소속감을 가져라 반만 걸친 인간도 있고, 자, 이번 주에는 바퀴 타고 오자 접시 타고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나무 차 앞에 브레이크를 밟고 날라버린 인간도 있습니다. 이야, 8번 누굴까요? 완벽주의자의 주차입니다. 이야,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너무 저렇게 하니까 긴장이 높을 거 아니에요? 정반대의 인간이 한 명 있어요. 4번.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4번과 8번이 부부라는 것 아닙니까? 환장할 지경입니다. 저 두 부부가 만나 사니 갈등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밤낮 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저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저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에너지를 쓰는데 나하고 척 맞지 않는 저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갈등의 출발은 내가 옳다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으면 누가 틀렸어요? 마누라가 틀렸죠. 누가 바뀌어야 돼요? 마누라가 바뀌어야 되죠. 그렇게 하고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바뀔까요? 이러니까 잔소리 됩니다.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인데 아무짝에도 못 쓰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정신과 의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변화해야 하겠구나 라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윗사람일수록, 부모일수록 이런 망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짝에도 못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일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잘난 사람들, 부모들이, 윗사람들이 옳고 그름에만 민감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잘못되었지 이 생각만 합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이 똑바른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지만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판사 노릇을 접고 변호사 노릇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좋은 남편이겠어. 우리 집 사람하고 대화를 겁나게 잘할 거 아니에요? 심하게 웃네. 나는 정말 내가 대화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면 답답했대요. 아니 정신과 의사하고 얘기했는데 답답하면 어떡해. 내가 큰 잘못을 했어. 우리 집 사람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 그래서 이제 얘기 좀 하자.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한 5분쯤 지나면 자기가 잘못한 걸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조목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조목조목 따져가서 얘기하니까 말로 나를 어떻게 이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가슴이 답답한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모처럼 집안에 일이 있어서 백화점 가서 옷을 한 벌 샀어요.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안 맞으면 어떡하지? 종업원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대. 언제든지 바꿔준다 그랬대.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좀 안 맞아. 다음날 밖으로 갔더니 마침 그 사이즈가 없다고 내일 오라 그랬대요. 다음날 갔더니만 무슨 핑계를 대고 못 바꿔줬어. 3번을 갔다가 못 바꾸고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 내가 들어가니까 막 잘 하는데 내가 한참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가 죽을 뻔했어. 그 종업원이 일부러 안 바꿔줬겠나. 이딴 소리 하다가 내 죽을 뻔했어. 100번 생각해도 내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 열받았다 이 이야기예요. 아, 요즘도 그런 데가 있나. 다음에는 좀 좋은 데 가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올게. 그러면 조용해질 걸 가지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딴 소리 하다가 옳고 그름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판사 노릇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90%는 변호사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춘기 딸이 눈을 똑바로 뜨고 엄마한테 대듭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야, 이 소리 들으면요. 엄마 인생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끝장납니다. 돈 벌어다 주는 게 부모 역할인 시대는 이제 끝났답니다. 뭐 해야 돼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야, 언제 우리가 소통하고 살았나요? 우리 시대만 해도 소통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게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과거에 우리는
그 소통의 기술을 배우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무기가 많아졌잖아요. 얼마나 무기가 많습니까? 나는 이거 보고 눈물 났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아들과 대화를 못하지만 수능 치는 날 아침에 오늘 시험 치는 아들에게 보낸 아빠의 멋진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아래쪽을 보십시오. 오전 6시 16분 새벽같이 일터로 출근하면서 오늘 시험 치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마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고 뺏긴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감동적입니다. 아들이 멋진 답을 답니다. 나는 이 답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집에 가서 꼭 애 몇 학년인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빠를 보고 웃지만 여러분은 아이, 나는 저런 엄마 저런 아빠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정도 심한 엄마 아빠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동료들과 정말로 소통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통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소통하는가 잠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너무 쉽죠. 소통은 뭘로 하죠? 말로 한다.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은 말로